두 번째 링크 스타일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는 A타입에 관련된 스타일, 특히 컬러 속성과 같은 것들은 특별하게 다시 한번 지정을 해야지만 저희가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부해 본 적이 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이런 버튼으로서의 활용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A타입은 이게 버튼 역할을 UI상으로 하고 있죠. 따라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관련된 내용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유튜브 아래쪽에 소스를 다운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스타트 경로로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자, 진행된 이런 마크업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데요. 자, 마크업은 지금처럼 이렇게 안쪽에 지금 메뉴라는 이런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ID, GNB라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메뉴에 따른 구성 방식이죠. 자, 근데 보게 되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AHREF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보게 되면 일반적인 A타입 하위에 링크 텍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li 리스트로 되어 있죠. 보통 이건 이제 저희가 메뉴 타입을 구성할 때 리스트로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자, 안쪽에 내부라는 태그가 있는데요. 이전에 공부하신 것처럼 자, 내부라는 태그는 메뉴에 관련된 이런 내용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태그다라는 것을 이전 시간에 알려드린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식자 중에 저희가 이제 ID 인식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ID 인식자는 이전에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 인식자는 말 그대로 바로 CSS의 바로 첫 시작 부분,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의 매듭이다 라는 부분으로 시작을 할 때 저희가 ID 인식자를 일반적으로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ID 인식자는 중복적인 이런 값을 가질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제 현재 웹 문서에서 웹 문서로 이렇게 서비스가 될 경우에는 중복적인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문서 오류로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서 오류는 사용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개발자들에게는 자바스크립트를 쓰거나 아니면 CSS를 쓸 때 이런 오류로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아이디는 절대로 중복적인 값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게 해당 라벨명을 지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CSS를 써 나갈 때는요, 이렇게 아이디 값을 통해서 첫 시작을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CSS를 접근할 때 클래스는 점으로써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근데 이제 ID 값은 샵으로써 접근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이런 메뉴 구조에 관련된 A 텍스트를 제작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먼저 메뉴라는 부분을 만들었고요. 자, 만든 다음에 메뉴라는 부분에서는 위드를 800으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800픽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을 정의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메뉴라는 부분이 시작 부분이라고 봤을 때 자, GMB ID를 지정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GMB ID를 지정할 때 좋은 방법은 이런 방식으로 지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그런 일반적으로 지정 방식들이 되는데요. 자, 근데 이렇게는 잘 지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이 되냐면 점 메뉴에서 아래쪽에 ID 값으로 ID 값에 관련된 것들은 지금 GMB죠. 그러니까 GMB 자, 이는 ID로 지금 해당하는 것을 선택을 한 거죠. 자, 이런 기법으로 만들게 되면 자, 이거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택을 할 때 이런 기법이 아니고요. 만약에 선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샵 GMB 이렇게 지정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내부에 자, 이런 방식으로 써보면 자, 여기서는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샵 GMB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된다는 거죠.
자, 이때는 이제 GMB에는 특별한 방식이 취해지지 않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I에다가 지정할 때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기법은 저희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바꿔주는 거죠. 그죠? 디스플레이를 원래 영역들은 블럭이죠. 자, 블럭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LI의 타입들을 한번 볼게요. 자, LI 타입들을 보게 되면요. 일단 자, 여기까지 바꾸게 되면 이제 크기가 정해졌지만 뭐 그다지 느껴지진 않죠. 자, LI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리스트 아이템이었죠. 그죠? 근데 사실상 이제 작업자들이 느꼈을 때는 자, 리스트 아이템이나 블럭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 차이가 없는 해당 블럭들이 다음 칸으로 내려가는 이런 구조를 하나의 블럭 계열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 어떻게 불러주게 되냐면 자, 블럭 레벨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죠. 자, 블럭 레벨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블럭의 타입 유형이 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저희가 봤을 때는 자, 리스트 아이템이나 블럭이나 뭐 똑같이 디자인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브라우저상에서. 따라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별 의미는 없고요. 자, 따라서 이를 저희는 뭐라고 불러주게 되냐면 블럭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를 자, 블럭 레벨이라고 하는 거죠. 자, 블럭과 같이 취급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자, 블럭 레벨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디비전을 썼던 것과 동일하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 이걸 쓰게 되면 그러면은 컨텐츠가 다음 칸으로 내려가고요. 그죠? 컨텐츠가 다음 칸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크기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크기를 지정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디스플레이를 자, 바꿔서요. 인라인 블럭으로 만들겠습니다. 인라인 블럭은 이미지 같은 거죠. 덩어리 크기를 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로 정렬되는 이미지와 비슷한 유형을 저희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라인 블럭을 지정하게 되면 가로로 정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는 블럭 레벨이 아니죠. 이는 인라인 레벨입니다. 인라인 레벨이라고 보통 불러주지 않고요. 이는 그냥 인라인 블럭이라고 하는 거죠. 자, 블럭 레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는 인라인 블럭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건 지금 바깥쪽과 안쪽이 다른 방식의 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바깥쪽은 인라인이죠. 인라인은 일반적으로 텍스트 기법인데요. 가로로 정렬되고 그 다음에 블럭이라고 함은 안에 들어가 있는 덩어리의 성질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속성을 바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덩어리를 한번 부여해 볼게요. 덩어리를 부여해 보게 되면 그러면은 gmb li a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a라고 써보게 되면 그럼 여기에다가 뭔가 덩어리적인 요건을 주고 싶어요. 하이트를 60픽셀을 줬다라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컬러는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써볼게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가 지금 구조상에 있는데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했어요. 주황색으로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흰색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지정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처럼 색상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60이란 수치가 지금 지원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왜 지원되지 않을까요? 자, 기본적인 성질이 지금 LI의 기본적인 A에 따른 기본적인 성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A의 기본 성질은 뭘까요? 저기서 지금 이제 종합적인 속성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은 디스플레이는 인라인인 거죠. 따라서 하이트가 60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받지를 못하는 거죠. 해당 CSS를. 따라서 여기서는 디스플레이를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만드셔도 되시고요. 인라인 블럭으로 만드셔도 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할 때는 안쪽에 있는 A타입은 블럭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들게 되면 그러면 덩어리가 먹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크기에 따른 정보들을 낼 때 일반적인 가로 크기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자, 위드를 만약에 100픽셀을 줬다고 합시다. 100픽셀 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거 텍스트 라인의 버튼일 경우에 적절치 못한 이런 속성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100픽셀 주게 되면요, 지금처럼 어떤 경우에는 컨텐츠가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개행 처리가 되죠. 그죠? 개행 처리가 되고 지금 맞지 않죠. 이게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블럭이 인라인 블럭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홈과 어바웃 어스의 디자인 느낌도 틀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잡으면은 가로 크기를 잡아버리면 정상적인 디자인 효과를 줄 수가 없고요. 일반적으로 텍스트 라인일 경우에는 패딩 효과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피감을 줘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줘버리게 되면 가로 크기를 잡지 않고 패딩으로 그 느낌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처럼 텍스트를 버튼으로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요건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슷한 느낌이 들죠. 홈이라는 이런 짧은 텍스트, etc라는 짧은 텍스트와 그 다음에 about product라는 이런 영역이 같은 디자인적인 이런 버튼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li와 a 간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버튼일 경우에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이 관계가 만들어질 때요, li에다가 버튼 느낌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A타입의 버튼 느낌, 버튼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적절한 지금 이런 손가락 모양의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이제 중간으로 배치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저희가 이제 행간 정리를 쓰면 되죠. 그래서 라인 하이트는 60픽셀을 쓰게 되면 이전에 저희가 기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라인 하이트는 행간 정보를 입힐 수가 있죠. 그죠? 행간 정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행간 정보를 입히면 텍스트가 중앙으로 배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기법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A에 따른 다양한 디자인적인 이런 기능들을 소개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다양한 특징적인 부분들을 부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는 자, 이런 방식으로 부여할 수 있죠. GMB에 li에 a 후버. 자, 이를 보통 이제 저희는 가상 클래스라고 얘기해요. 자, 가상 클래스는 어떤 의미냐 하면 실제로 저희가 이런 클래스적인 요건들이 있죠. 클래스는 아마 CSS의 아주 대표적인 스타일을 내는 그런 요건이 되는데요. 그런 요건들 중에서 자, 이런 클론으로 접근되는 이런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런 클래스를 가상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라든지 상황이 됐을 때 자,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스타일을 가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A타입과 같은 이런 요건에 자, div도 후보 같은 이런 가상 클래스가 있고요. 일반적인 이런 아이템에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후보라는 이런 가상 클래스가 먹히게 되는데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상이 변경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자, 일반적으로 색상을 나타냈을 때는 제가 90F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렸을 때는 자, F90 이런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텍스트 내용은 보라색,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렸을 때는 이런 오렌지 색상의 배경색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형질을 바꿔주는 거죠. 이런 가상 클래스의 역할은 어떤 변화된 UI를 전달할 때 쓰는 기법들이 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요. 마우스 올렸을 때만 이렇게 지금처럼 주황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예제는 좀 중요한 예제가 돼서 다음 시간에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